자, 검찰이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었죠. 조현아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드디어 청구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금 영장이 나온 상황이 됐는데, 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관련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지금 영장이 드디어 청구가 됐어요.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청구된 거라 약간 의외입니다. 이 사전 구속 영장을 치는 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젯밤에 이미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 어제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24일 날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 사전 구속 영장도 우스운데 그 전날 그런 내용을 공개한다는 자체가 검찰을 좀 우습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검찰에서 물론 수사하는 게 쉽지 않아서 노심초사한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국민적 여론이 왜 질질 끌고 아직까지도 구속 하나 시키지 못하느냐 이런 비난의 여론이 들끓으니까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내용까지 공개한 해프닝을 빚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궁금한 것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영장에 이제 그런 혐의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 조현아 전 부사장 혐의 가볍지 않은데요. 무려 4가지입니다. 4가지요. 예, 첫 번째는 이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적용이 됐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행 저해 폭행죄, 예. 그리고 형법상 강요죄,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죄 이런 4가지 죄명이 적용이 됐는데요.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고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목입니다. 엄청나군요. 야, 거기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내려 이렇게 한 행위가 이런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 본인은 미처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자, 궁금한 게 여기서 지금 뭐가 하나 빠졌어요. 자, 배승희 변호사께 여쭐게요. 지금 증거를 인멸하려고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혐의 내용에 없네요. 네. 실제로 이 영장 청구하는 혐의 부분은 우리가 예.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안이요? 공소장에 이것이 기소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으니 구속을 시켜달라 이런 거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범죄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범행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보통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범죄인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가 않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좀 빠졌을 경우도 있고요.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시한 것보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명백하게 아직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검찰에서 이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거인멸 부분을 반드시 포함을 시켰어야 합니다. 예. 증거인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바로 가장 확실한 구속 사유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니까 이 사전 구속영장을 칠까 내일 칠까 오늘 칠까 이런 고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이 영장 말미에 이 증거인멸한 정황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혐의를 적시하지 못한 채 법원에 읍소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들 질문 보내주신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 대한항공이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분들 많이 쓸 텐데 과연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안 좋더라도 그런 유명한 변호사들 다 달라붙으면 구속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구속과 처벌로 인한 구금을 좀 구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사건 지금 검찰에서 구속을 하겠다는 것은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어떤 처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구속을 하려면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하려면 일단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야 되고 또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 증거 인멸을 하는 그 3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요. 지금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영장 청구는 사실 피의자 몰래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모두 다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몰래 하는데 이렇게 예.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드물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도망갈 염려는 없죠. 지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거의 수사가 제가 볼 때는 마무리 단계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증거를 인멸할 증거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 본다면 구속수사, 지금은 좀 불구속수사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점, 법에 의해서 구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정서상으로는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또 시청자 질문이
막 들어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현아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데 땅콩 회항 사건은 12월 5일에 5일에 발생했고 언론 보도는 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다는 얘기인데 재벌 아닌 보통 사람이었어도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라는 질문인데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미처 생각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이 오히려 일반 사건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고소한 사건을 보시면 6개월이고 1년이고 굉장히 길게 끕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 또 이 구속이라는 거는 구속 기간이 있는데요. 수사에서 구속 기간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소장을 만들어서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 혐의가 거의 완벽하게 인정이 됐을 때 청구를 하는 것이지 그냥 묶어놓고 구속을 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면은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지금 신청이 됐다 이렇게 지금 법 쪽에서 평가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윤 차장. 네. 지금 관련해서 좀 제일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여모 상무인데 이분에 대한 처벌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태인데요. 예. 이분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증거인멸과 강요.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은 이 대한항공 최초 보고서를 없애버려라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강요라는 것들은 이 박찬진 사무장에게 이 다른 진술을 할 것을 계속해서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덮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하라라고 강요한,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회사 못 다닐 줄 알아라 라는 식의 협박을 했다. 그렇죠.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국토부에 가 있는 상당수의 대한항공 출신도 함께 움직였고 이런 것들이 증거를 조작하려고 그러는 시도로 연결이 됐다는 게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거짓 증언을 강요받은 분이죠. 바로 박창진 당시 사무장입니다. 비행기에서 쫓겨난 바로 그분인데 어떤 강요를 받았었는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거 저희가 음성으로 꾸며봤습니다. 보호하에 정리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조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저와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여승무원이 똑같은 사무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무와 여승무원과 회사 고문 변호사랑 같이 왔다는 거예요. 회사 상사가 직접 타이핑을 했고 또 그 위에 계신 객실 담당 상무가 직접 지시하는 대로 쓰게 됐습니다. 조현아 부사장과 관련된 부분을 거의가 아니라 다 빼고. 자, 지금 박창진 사무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데 조직적으로 굉장히 대한항공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자, 지금 국토부 직원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조현아 전 부사장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그 선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증거를 없애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토부 관계자들까지 끌려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여모 상무와 국토부의 조사관 7일부터 통화를 시작해서 모두 30여 차례나 통화를 했고요. 10번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것도 이제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사무실과 집, 압수수색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국토교통부는 누구 편인가요? 저는 우리 국민 편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대한항공 편인가요?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라기보다는 껍데기 조사를 한 뒤 대한항공에 즉시 보고해줬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뒤늦게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나서 장관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언급할 게 아니라 저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고되는 순간 저 사람들 아주 강력하게 징계를 하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지 한번 관심 있게 또 보겠습니다. 자, 또 시청자 질문이 하나 막 들어왔네요.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출발지인 미국에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미국에서는 언제 재판을 받나요? 저희가 미처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자, 이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배승희 변호사?
시청자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미국에서도 지금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항로 변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사실 수사 의뢰를 한다면 미국에서도 재판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항로 변경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 예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수사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동현 차장 좀 이어서 네.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어떤 끈끈한 그 인맥 있죠. 그렇죠. 그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고리를 지금 끊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낱낱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이 뭐 인적 관계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의 그 장인 되는 분이 예.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이 차관을 지내고 있을 때 조양호 회장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 딸과.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한항공과는 1970년대부터 이 국토교통부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도 이 항공기 안전과 관련된 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관 조사관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개 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그 기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대한항공 출신일 정도로 이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과의 관계는 사실 인적으로도 끈끈하게 엮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양호 회장의 부인은 이재철 전 중앙대 총장이 부친인데요. 이분이 18대 교통부 차관을 지냅니다. 지금 예. 현재 국토교통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1973년도인데요. 이때 조양호 회장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가 참 끈끈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건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항공안전감독관 모두 17명이 국토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출신이 무려 8명인데요. 그 대한항공 출신, 그러니까 직전까지 근무했던 사람들은 8명이고 대한항공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까지 하면 예. 1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정말 엄청난데, 자, 박성원 논설위원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 끈끈하게 얽혀있는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관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국토부가 국민의 편에 서게 만들어야 될지 해법이 있습니까? 해법은 지금 이제 이른바 칼피아라 그러죠. 칼피아. 예. 대한항공 출신과 그 국토부, 감독청인 국토부가 한 몸이 되어서 어떤 관피아적인 부패 사슬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실제로 아까 그런 끈끈한 인연 때문에 이번에 그 국토부 1차 조사에서 이 폭행 여부, 조현아 부사장의 폭행 여부하고 램프 리턴 경위 같은 것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이 조사관은 물론이거니와 국토부에 진출해 있는 모든 그 부정부패와 연계돼 있는 이러한 그 철폐아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철퇴를 내려야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바로 박성원 논설위원의 분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